그 다음은 저희가 이미 머스크 얘기를 잠깐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일론 머스크 대신 이번 주 테슬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번에 그런 게 있었어요. 뭐 최근에 테슬라 업데이트에서 그 패신저 플레이라고 해서 뭐 그 커맨드 디스플레이로 게임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. 뭐 소닉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주행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. 엑셀 밟으면 점프하나요? 뭐 몰라요. 나 뭐 어떻게 하는지. 테슬라의 의도는 아마 이제 운전하면서 그거 조수석에서 하라는 거였겠죠. 근데 뭐 그러겠냐고요. 퍽이나. 그래서 NHTSA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차량 안전 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자마자 이제 테슬라가 우리 이거 업데이트 다음 잘못했다고.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음 업데이트에서 다시 주행 도중에는 안 켜지게끔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테슬라는 그런 거 없죠. 업데이트 미루고 막 이러는 거. 롤백이라든지 아니면은 선택적으로 업데이트를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거.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거는 가능한데 롤백은 안 되는 것 같아요, 느낌이. 제가 알기로는 롤백 기능은 들어본 적이 없고, 근데 미루는 거는 그러니까 안 받는 거는 가능하죠. 네. 열심히 안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한데 뭐 하여튼. 네. 하여튼 뭐 이러나 저러나 저 운전하면서 그런 거 조작하시는 거 안 됩니다. 위험해요. 당연히 안 되죠. 예. 그 다음 소식은 테슬라를 터트린 한 남성이 있습니다. 이거 매우 접속 무비월드니 출발 비디오 여행식 오프닝인데 이유가 뭔고 하니 이제 모델 S의 배터리를 갈려고 했더니 22,000불을 달라고 했답니다.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모델 S가 꽤 오래된 모델 S, 아마 초기형 모델 S인데 이제 워런티 바뀌고 이제 배터리 교체를 하려니까 2,500만 원 주세요가 된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빡쳐서 다이너마이트를 둘러서 터트렸답니다. 터졌네. 네. 대박이네. 이거 미국 아니에요. 참고로 핀란드랍니다. 예. 그거 근데 그렇죠. 터뜨리는 땅도 샀을 거 아니에요? 땅을 사요? 모르겠네. 뭐 임대했을 수도 있고. 아니면 뭐 자기 집에서 터뜨렸나? 밑에 자기 집인가? 자기 집인가? 유튜브 밑에 근데 무슨 광산 가서 터뜨린 것 같은데? 유튜브 썸네일 보니까.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어요. 이거 터뜨린 영상. 예. 잘 했어요.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배터리 보증은 8년까지 해준다고 해요. 뭐 이 당시에는 8년까지 해줬다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. 지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당시에는 8년까지 해줬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제 막 워런티, 왜냐하면 모델 S가 2012년에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워런티 깨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배터리 교체를 하려니 이제 2천만 원이요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차값 모델 S가 얼마였죠? 거의 8만 달러 이렇게 하지 않았나? 시작이 6만 5천이죠. 그렇죠. 거의 한 7, 8만 달러 한 차고 10년 굴렸고 그러면은 그동안 기름값 이거 전기로 다 빠졌을 테고 22,000달러면 할만하지 않나 싶긴 한데 이분은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보네요.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지금 2,500만 원 달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2,500만 원이 있겠냐라고 하면은 네 뭐 그렇죠. 그리고 좀 업그레이드 배터리를 갈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워낙에 올라가지고 모델 S 얼마죠? 지금 나오는 것들은? 되게 비싸죠. 한국에서 사면 거의 1억 7천 정도인 것 같던데. 예. 그래요? 예. 시작 가격 그렇게 비싸고. 플레드 얘기긴 한데. 플레드는 뭐 어차피 플레드는 그만큼 배터리 더 비쌀 것 같은데 왜냐면 배터리가 더 크게 들어가니까. 어차피 그런 차들은 이제 가격도 모르는 시가가 되어 버렸고
돈 줘도 어차피 한 1년은 걸릴 수 있기 맞아, 때문에 돈 줘도 한참 걸려. 예. 그냥 돈 주고 배터리 교체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, 저는. 아니 뭐 가격도 안 알려주네 진짜. 네, 이제 시가로 바뀌었어요. 차를 이제 시가로 판대. 그 가격이 정해지는 때의 그거에 맞춰서 일단 너는 예약이나 해라. 예약금 내면 이제 그때 가격이 정해지면 그때 알려준다고. 그 어느 자동차에서도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판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해요 진짜. 가격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. 그 가격이 100만 원이네요. 물론 그거 돌려주지 않나? 만약에 그 가격 보고 처리하면 돌려주죠? 돌려는 줄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돌려주게 돼 있을 거예요. 예전에 처음에는 그 안 돌려주던 때가 잠깐 있었는데 그거를 그 뭐냐 욕을 먹었다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? 그 정부기관에서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. 제가 모델 3 주문 넣었을 때는 그 주문 넣는 그게 환불이 안 되는 때였어요.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. 매우 모험을 하셨네요. 예. 그래서 뭐 이분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뭐 친환경이지 않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좀 논의해볼 그건 뭐 얘기해볼 만한 사항이죠. 예, 그렇죠.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도 전기차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다. 가장 큰 발전의 걸림돌은 배터리. 모든 거에 그런 것 같아요. 배터리 기술이 계속 사실은 거의 지금의 이제 리튬 이온이 처음 도입된 게 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. 거의 20년 동안 제자리란 소리예요. 배터리 기술이. 네. 거의 뭐 물론 그동안 밀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을 하긴 했는데 그 기술의 기반 자체는 안 바뀐 채로 20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우리의 스마트폰들이 해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도 여러분에게 더 많은 배터리 시간을 주기 위해서예요.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. 여기서는 폭탄이 터지고 한국에서도 터졌어요. 뭔 폭탄이요? 퓨즈가 터졌어요. 한국에서는. 뭔 퓨즈? 다음 테슬라. 다음 주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. 뭐 하여튼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이핏 얘기하면서 그때 왜 뭐 테슬라의 어댑터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러면서 그때 뭐 얘기를 했었죠. 근데 이제 그때 저희의 간단한 결론은 이제 그 뭐 전기차 같이 이렇게 고압의 전류랑 전압이 흐르는 이제 이렇게 높은 전류와 전압이 흐르는 애들은 조심해야 된다. 안 그러면 터진다. 뭔가가 터진다 안에서. 그 이유가 이번에 좀 나온 것 같아요. 뭐 여기 뭐 기사에 따르면 국내 일부 테슬라 차량들이 환경부 DC 콤보 1 충전기를 사용한 후 주행 자체가 불가능한 벽돌 형상을 겪는 사례들이 나왔다. 모두 테슬라가 홈페이지로 판매한 어댑터를 사용한 후 발생된 것이다. 그래서 뭐 이게 벽돌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근데 여기서 벽돌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뭐 시동이 안 걸리는 건가 그냥? 예. 그러니까 이제 차량 자체가 아예 운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, 그러니까 이제 그 차량의 그걸 뭐라 그러지? 전장 시스템?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배터리 쪽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제일 핵심적인 부품이기도 하거니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뭐 잘못돼가지고 불 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봤잖아요. 예전에 불 막 날 때. 그래서 이제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MS에서 그 충전 관련해서 뭐 과전류가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그 배터리에 손상이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생기면 일단 그 안전장치를 발동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하나 봐요. 아예 그 운행을 못하게 하고, 그러니까 배터리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다 차단을 시키고,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점검을 받은 뒤에야 다시 이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해 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차량 자체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보고 벽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차는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? 서비스 센터
테슬라 서비스 센터. 예, 서비스 센터까지는 끌고 가야죠. 그럼 보험사 불러면 되는구나 참. 아니 뭐 테슬라 서비스 센터 그 턴어라운드 타임 생각하면 거기에 한 달은 썩고 있지 않을까 이러려고 그랬는데 네, 보험사가 있어요. 그래. 안 그래도 제 차 지금 테슬라 서비스 센터로 입고됐는데. 지금 저거 언제 끝날지 월요일 돼봐야 아는데 주말에는 그 서비스 센터 안 하니까. 예. 뭐 때문에요, 근데?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. 주차 중에 차를 박았으니까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가봤는데 좀 세게 박으셨더라고요. 뭐 얼마나 그래서 후방 범퍼를 아예 교체해야 될 것 같고. 뭐 거기도 센서 많은데? 네 맞아요. 뒷범퍼에 센서 하나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. 후진하다가 뭐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것도 엑셀 밟으셨나? 뭐 그런 것 같아요 거의. 그러니까 꽝 하고 박아가지고 거의 완전 그 뒤쪽 그거랑 제 휀다 뒤쪽 휀다가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몇 주 퍼지겠네. 그래서 지금 얼마나 걸릴지 좀 걱정돼요. 저 사실 되게 추울 때 쓰려고 윈터 타이어를 윈터 샀는데 타이어까지 달아놨는데 지금 차가 윈터 타이어 달고 제일 추울 때 윈터 타이어 달고 서비스 센터로 들어가 버렸어. 지난 금요일에. 그러면 요번에 또 그걸 체험해 보시겠네요. 그 랜덤 저쪽 그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페인트 배합하신다는 그 스킬을 체험해 보시겠네. 아하.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. 그게 그런 게 있잖아요. 거기 이게 뭐 옛날 얘기긴 한데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페인트 이게 같은 이제 색이라고 해도 이게 차마다 페인트 그게 조금씩 잘라서 그런 거 수리할 때 아예 배합을 거의 연금술로 마냥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그 서비스 센터에서. 그거 다 그래요. 아니 근데 이제 보통은 다 배합이 이제 거의 균일하게 나오니까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차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다 연식도 다 다르고 그래서 조금씩 다 바뀌거든요. 근데 연식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. 근데 차마다 다 다를 수 있다니까. 그놈의 단차가 이제 3개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뭔 말인지 알겠다. 그게 이제 연식이 비교적 최근이면은 그 레퍼런스 컬러에서 별로 안 바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얘는 차마다 다르게 이건 분명히 로봇이 뿌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왜 또 이쪽으로 빠졌냐. 오늘은 연말이라고 아주 산을 제대로 타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이게 원인이 뭔고 하니 이제 그 테슬라 그 어댑터의 주의사항 중 하나가 그렇게 돼 있대요. 이제 국내 보급된 전격 출력 300A 이상의 공공 급속 충전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.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충전기들은 200kW 이상으로 충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아까 이제 블루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전기에 이제 과전류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차가 셧다운을 중간에 끊었죠. 예.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제 USB-C PD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. 나 이만큼만 줘. 나 이만큼밖에 어차피 나는 못 가져가. 이러니까 오케이 그만큼만 줄게 하고 충전기가 주잖아요. 전기차는 그런 게 없나 봐요?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아마 뭐 제대로 동작을 안 했거나 뭐 그런 이슈가 있나 봐요. 예,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죠, 사실. 있어요.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 차가 나올 때마다 그 충전기 쪽에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 차 물론 통신도 하지만 이제 그걸 패치를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 얘는 어댑터 끼고 갑자기 등장했으니까 얘가 이 차는 뭐지? 그래서 LI 다 줘버릴게 이렇게 해서 그거로 추정됩니다. 그래가지고 얘는 난 테슬라인데 뭐 요만큼만 줘 했는데 뭔 소리야? 난 그냥 200W 줄래 해서 뭐 이렇게 됐다. 그 문제의 충전기는 이제 대형 채비라는 회사의 충전기인데 뭐 아무튼 그쪽의 문제라고
추정이 된답니다. 뭐 다른 충전기에서는 이 문제가 아직 없거든요. 뭐 이핏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. 그렇죠. 피하고 다니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핏이 그걸 안 해준 이유가 있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여튼 그래서 이 충전기 업체 그 충전기 업체가 공통적으로 이제 한 곳에서 만든 거였나봐요. 이름이 대영 챕이랬는데 왜 챕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채비가 안 돼 있었다. 예, 잘했어요. 전 정말 잘했어요. 하여튼 그래서 업데이트 일단 충전기 업데이트를 해서 아마 그 어댑터를 인식하면은 그거보다 낮은 전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.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고 뭐 테슬라는 역시나 홍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안 내는 걸로. 네, 그 충전기 관계자만 네.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테슬라가 충분히 테스팅을 안 거치고 내놓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좀 보니까. 네. 그 얘기도 있긴 한데 이게 KS 인증 받았으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KS 뭐 이런 인증이 대부분 인증이 그렇듯이 얘네들은 최소한의 안전 규격을 만족했다는 거지 맥시멈 호환성을 보장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. 예. 그래서 KS 인증 받았다고 아무데나 다 꽂으시면 안 됩니다. 그 다음 마지막에 테슬라 소식으로 사이버 트럭 관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일단은 사이버 트럭이 원래 언제 작년인가? 올해 아마 올해였을 거예요. 원래 올해 배달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결국 배달을 못하고 내년으로 밀렸는데 근데 이제 이 사이버 트럭을 테스트하고 있는 영상이 이제 유출이 됐는데 이제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와이퍼가 엄청나게 커요. 보시면 이게 독자 규격이요. 아무리 봐도. 이거는 그런 게 있겠어요 지금. 하나의 와이퍼가 엄청나게 거대한데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이제 그 테슬라 그 사이버 트럭의 이제 앞 유리가 굉장히 길어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울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닦으려면 이제 엄청난 크기의 와이퍼를 넣어야 되는데 뭐 이거를 보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코멘트를 했나 봐요. 일단은 그때 처음 공개했을 당시 프로토타입에는 이제 와이퍼가 없었고 그땐 그거 생각을 안 했단 소리죠. 와이퍼 생각을 전혀 못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와이퍼가 당연히 필요하죠. 비 많이 오는데 와이퍼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. 그래서 와이퍼를 어거지로 끼워 맞췄더니 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 당시 공개 당시 사진을 보면 실제로 없어요. 그 와이퍼가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전혀 못했다라는 거겠죠. 그러네요.